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가자마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막전 직후 현지 팬들의 90% 이상이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이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AC 몬차를 상대로 데뷔골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고경기의 평점이 8.6, 골닷컴 후스코어에서는 세리에 A 2주의 팀에 포함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처럼 막 이적한 선수들에게는 자고로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면 좀 낯설고 그러면 본 실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즘 클럽들은 선수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재배치 컨설팅 전문가도 고용하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연구도 해요. 다른 리그들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딱 오면은 원래 실력을 발휘하기까지 몇 경기를 치러야 되는가, 그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선수를 영입할 때 참고하기도 하죠. 그만큼 적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왜 가자마자 잘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야? 이유가 뭐야?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킬 프로액티브. 자, 수비는 흔히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수비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하는 거고, 경기를 뛰다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아직 이탈리아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나폴리에서 경기 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왜 그럴까요? 김민재 선수는 애매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액티브한 수비예요. 프로액티브가 뭐냐?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김민재 선수는 먼저 앞서서 미리 움직이는 수비를 한다는 겁니다. 볼이 상대 공격수한테 갈 것 같으면 미리 커팅, 그리고 상대가 볼 잡고 돌아서면 바로 갖다 박어. 아예 틈 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야? 소통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처럼 프로액티브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말인 리액티브, 상대가 뭘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한 박자 늦는 수비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볼을 잡고 저렇게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오른쪽 왼쪽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 그 말인즉 상대가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협력 수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의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 당겨줄 수 있겠니? 근데 김민재 선수처럼 프로액티브와 먼저 상황을 끝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죠. 김민재 선수의 이 프로액티브함, 능동적으로 수비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이 나와 우리 동료 정중앙에 애매하게 있을 때 김민재 선수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처리해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생각할 시간에 그냥 미리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필요가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치 개봅니다. 애매하게 동료랑 눈치 보다가 상대 볼 되죠. 그리고 나폴리 경기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볼이 주변에 없을 때도 프로액티브한 수비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상대가 패스를 넣었다가 뺐다가 공격 작업을 하죠. 그럴 때 상대 패스가 후방 쪽으로 내려갈 때 김민재 선수는 무조건 라인을 올립니다. 그 짧은 틈에도 라인을 살짝 올려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대 미드필더가 패스를 할라 치면 또 미리 쳐집니다. 뒷공간에 오는 볼 자기가 먹으려고. 이게 좋은 게 세 가지죠. 일단 상대 공격수를 옵사이드 위치에 머물게 한다. 혹시라도 상대 미드필더가 원터치로 타이밍 빠르게 패스 넣어도 삑 옵사이죠. 그리고 수비 라인 올리니까 우리끼리의 앞뒤 간격 좁아진다. 그러면 수비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 공격수가 성가셔요. 그러니까 패스 언제 받아야 되나, 우리 팀 동료가 패스할 타이밍 보는 것도 복잡한데 김민재가 자꾸 나를 옵사이드 위치에 놓으니까 내 위치를 자꾸 체크해야 돼. 아, 나 또 옵사이드야? 짜증나, 또 내려가야 돼. 그거 하다 보면은 패스 받을 타이밍 또 놓친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프로액티브한 수비입니다. 쉴 새 없이 옵사이드 트랩을 썼다가 내려갔다가 썼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확실하게 수비하는 편. 자, 사실 수비라는 것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수비수들마다 수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선수가 한쪽으로 쓱 몰아주면 거기 볼 쪽에 강하게 갖다 박는 걸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니면 반대 스타일도 있죠. 우리 동료가 잘 갖다 박을 수 있게끔 상대를 한쪽으로 쓱 아주 교묘하게 잘 몰아주는 스타일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 바꿔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선수의 수비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쟤랑 역할이 안 겹쳐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협력 수비가 필요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상황을 확실하게 종료시켜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를 마주한다. 그러면은 뭐 우당탕탕 50대 50 뭐 확률을 걸고 하는 수비가 아니야. 그냥 확실하게 볼을 뺏어버립니다. 아니면 아주 확실하게 걷어내버립니다. 너무 클리어해 상황이. 동료 도움이 필요 없어.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다 족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동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대표팀에서도 보면 항상 잘하잖아요. 옆에 동료가 누가 서든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혼자서 상황을 종료시킬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협력 수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의사소통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랑 나랑 케미가 맞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맨유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생각이 나네요. 키 175cm의 센터백이죠. 키가 작은 만큼 민첩하고 패스가 좋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가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아약스 때처럼 그 팀이 하는 축구가 마르티네즈한테 딱 맞는 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옆에 헤더가 조금 되는 키 큰 수비수가 있다든가, 뭐 바람같이. 브렌트포드전 때 보니까 브렌트포드가 골킥을 무조건 마르티네즈 쪽으로만 보내더만,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옆에 루크쇼가 헤더한다고 아주 고생 많이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죠. 어디에 놔둬도 제 몫을, 아니 제 몫보다 더 잘해주는 선수들. 그게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빠르다. 자, 김민재 선수가 빠른 건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자, 센터백이 빠른 속도를 갖게 되면 리그가 바뀌어도, 동료가 바뀌어도 실력 발휘가 쌉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센터백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동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못 따라가는 거 옆에 동료가 가줘야 되잖아. 내 똥 치워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게 결정나는 순간, 그때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하게 됐을 경우 이 친구랑 나랑 합을 맞추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처럼 달리기가 빠르다? 동료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어? 내가 뒷공간 가서 커버하면 되는데, 그리고 옆에 동료랑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러다가 조금 타이밍 늦어져도 내가 빠른데 가서 커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노프라브럼. 참고로 김민재 선수가 원래 센터백 2명 중에 오른쪽을 많이 보죠. 근데 나폴리에서는 왼쪽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왼쪽 풀백인 마리오 후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풀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뒷공간이 넓겠죠? 그 뒷공간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김민재 선수가 이 오른쪽에 라흐마니 선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왼쪽에 놓고 있죠. 책 숄더. 자, 책 숄더란 어깨를 체크한다,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핀다라는 뜻이죠. 미드필더 공격수들만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수비수들도 주변을 계속 살펴야 돼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폴리 경기 풀타임으로 한번 봐봐요. 김민재 선수만 딱 관찰을 해봐. 계속 돌려. 특히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갖고 있을 때 고개를 양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옆에 동료인 라흐마니 선수의 위치, 그리고 상대 공격수의 시시각각 변하는 위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잘 살핀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한다는 거죠. 나폴리라는 팀은 경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 동료의 특성은 어떤지, 내 동료의 습관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흡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흡 맞추기 좋지. 적응하기 쉽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일단 이렇게 정보 수집이 잘 되다 보니까 예측력이 좋습니다. 상대 패스에 대한 예측, 우리 동료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내 바로 뒤에 있는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훨씬 예측을 잘하게 되죠. 나폴리 잘함. 자, 기본적으로 실력 있고 똑똑한 동료들 옆에서 뛰면 적응하기는 훨씬 쉬워지죠. 나폴리 경기 한번 봐보세요. 잘합니다. 재밌어요. 나폴리가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3위를 기록했죠. 리그 경기를 하면은 그래도 지배하는 경기를 많이 하죠. 생각해보면 전북도 그렇고 베이징 고안도 그렇고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가 있던 팀은 항상 상위권 팀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게 상위권 팀에서 뛰다 보면 적응이 비교적 쉽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하위권 팀에서 뛰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축구가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폴리 레벨 정도 되는 선수들이다 보면은 의사소통보다도 실력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 레벨 되는 선수들이면 경기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대략 알잖아요. 그죠? 경험치가 얼마나 많아. 하나하나 의사소통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세리에 같은 경우는 경기장도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어떻게 상황마다 대화를 해. 근데 나폴리의 동료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적응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전체 팀 중에서 점유율 1등을 달성했어요. 빌드업을 좋아하는 거죠.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 로보트카, 젤렌스키, 앙구이사 이런 선수들이 볼을 워낙 잘 차니까 그냥 갖다 주면은 그냥 알아서들
하니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후방에서의 패스 선택, 패스 강도 조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줄 데 없으면 그냥 혼자 막 전진해요. 그 세리에서도 통하더라. 그리고 페네르바체도 공격적인 축구였죠. 나폴리도 공격적인 축구. 라인이 그래서 꽤나 높다. 둘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죠. 인싸기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 아무래도 그 사람 성격, 타고난 기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어디다 놔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약간 그런 편이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시는 거 보면은 워낙 장난기도 많고 약간 막 능글능글 서글서글 되게 사람 좋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빠르게 적응할 것 같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가자마자 신고식으로 강남 스타일 부르는 거 보셨죠? 술 한 방울 안 먹고 그렇게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외향적이다 보니까 개막전 때도 동료한테 막 뭐라고 할 때 하더라고요. 상대가 볼을 골라인 쪽으로 차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제르빈 선수한테 내가 하겠다, 나와라, 내가 처리할게, 나와 그렇게 했는데 제르빈 선수가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코너킥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제르빈 선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코너킥 됐잖아, 나오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그거 보니까 적응하시는데 문제 전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터키 시절부터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폴리 선수들이 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니어서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게 적응 기간 따위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그냥 잘해서예요. 다 잘해서. 다 잘하니까 리그 영향도 안 받고 팀 영향도 안 받고 전술 영향도 안 받고 동료 영향도 안 받는 거죠. 이래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폴리 경기를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김민재 나폴리보다 빅클럽 무조건 갑니다. 제 모든 걸 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